I admire your work. I beg your pardon? 집착이 느껴질 정도로 섬세하게 짜여진 대칭의 구도 위로 카메라는 오직 상하좌우로만 담백하게 움직입니다. 덕분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치밀하게 배치된 미술관의 작품들을 순차적으로 관람하는 듯한 세련되고 여유로운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웨스 앤더슨의 이런 연출 스타일이 그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지금과는 달리 그의 초창기 작품들을 보면 아직 그 특유의 스타일이 구축되지 않은 풋풋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웨스 앤더슨의 작품을 살펴보다 보면 아마도 그는 데뷔 후 10년이 지난 뒤에나 만든 다즐링 주식회사의 한 장면에서 자신의 영화 세계를 규명하게 될 스타일의 단서를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이죠. 비슷한 크기로 대칭을 맞춘 기차의 여러 객실을 횡축으로 움직이며 하나씩 담아내는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은 웨스 앤더슨 특유의 대칭 구도와 카메라의 움직임이 합쳐져 있다는 점에서 웨스 앤더슨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다즐링 주식회사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시점에 그 기념비적인 장면을 주연 배우 에드리언 브로디와 함께 H&M의 광고 영상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기도 했죠. 어쨌든 웨스 앤더슨은 다즐링 주식회사의 다음 작품인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에서 드디어 자신을 대표하게 될 그 스타일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갑니다. 이번에는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즉 그 특유의 대칭 구도와 카메라 움직임 위에 두기가 훨씬 더 수월하도록 실사 대신 스톱모션으로 촬영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말이죠. 총 제작비 4천만 달러에 최종 수익은 5,700만 달러.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겨서 사실상 흥행 실패에 가까운 성적이었지만 I promise you if I had all this to do over again, I'd have never let you down. 웨스 앤더슨은 판폭에서 정립해낸 스타일이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확신했던 것인지 이후의 영화들에서도 그 특유의 비약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혹여나 스톱모션이 아닌 실제 사람을 직접 촬영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하면서 말이죠. 살아서 움직이는 실제 사람을 그의 통제 아래에 둔다는 것은 다시 말해 감각적인 대칭 구도와 자로잰 듯한 카메라 움직임에 어울릴 수 있도록 사람도 똑같이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규칙적이라는 건 또 한 번 다시 말해 Until I walk amongst you again as a free man, the Grand Budapest remains in your hands, as does its impeccable reputation. 이렇게 국어책을 읽듯이 조금 딱딱하게 말을 한다든가 Forgive me, Monsieur Gustave. I never meant to betray you. They threatened my life and now they murdered my only family. 또 왠지 모르게 태엽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기계적이고 부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여 미리 정해놓은 구도와 리듬 바깥으로 사람이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강제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웨스 앤더슨의 스타일은 배경과 카메라 그리고 등장인물의 인위성이 삼박자로 맞아떨어져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항상 힘을 반쯤 뺀 상태로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면서 연기를 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다면 웨스 앤더슨은 왜 이런 스타일을 결론으로 냈던 것일까요? 그의 영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그가 이런 스타일에서 의도하는 바를 대강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 앤더슨의 영화 속 인물들은 지금 여기가 아닌 그 너머의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에는 임시적인 거처로서 호텔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고 인물들은 고정된 거주 공간에 머물지 않고 모험을 떠나며 저마다의 이상향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죠. I'm sorry. It's okay. I'm on your side. 그 이상향이란 어린 시절의 첫사랑이기도 하고 절대로 복원할 수 없는 아름답고 행복했던 과거의 한 시점이기도 하며 시행착오를 이겨내고 얻어낸 성장이기도 하면서 억압과 혐오를 이겨내고 얻어낸 화합과 자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각 작품마다 그 형태는 다르지만 분명한 건 그 가치들은 모두 지금 여기를 벗어나야만 얻을 수 있는 모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And it's just not fair to the others, so unfortunately, we can't invite him back at this time. 웨스 앤더슨의 인물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관계의 기반이
이미 조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 가족과 고향은 갈등과 불화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조건을 벗어나 어딘가로 모험을 떠나고 싶어 할 만한 동기를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들은 바로 그러한 모험에서 자신이 새롭게 정착할 만한 세계를 찾아내며 나름의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 영화 속의 인물들은 태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현실의 조건을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모험에서 자신만의 이상향을 발견해내는 동화속 모험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Well, hello there, chaps. Documents, please. 그런 맥락에서 웨스 앤더슨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집단은 되게 부정적인 톤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m I speaking with Sam's father? 그것이 가족이 됐든 보이스카우트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의 영화 속에서 집단은 주인공이 원하는 바를 방해하고 행동을 제약하는 나쁜 측면에서 부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악감정을 가진 형제들끼리 맞춰서 나눠 가진 캐리어가 힘겨운 여행 내내 짐짝처럼 거슬리게 된다거나 가족의 안전과 결속을 위해 맞춰 입은 트레이닝복이 오히려 아이들의 진짜 행복을 제한하게 된다거나 군대를 흉내낸 보이스카우트가 정말로 군대처럼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우스운 행동을 일삼게 된다거나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 집단이 오히려 갈등과 오해를 부추겨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려 든다거나 The Grand Budapest has become a troops' barracks. I shall never cross its threshold again in my lifetime. 집단에 충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파시스트들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식으로 웨스 앤더슨의 영화 속에서 집단은 부정적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의 집단들이 이렇게 압박과 제약을 걸어오니 개인으로 존재하는 주인공은 더욱더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 모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구조인 것이죠. 그렇다면 영화 속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요소들은 웨스 앤더슨의 그 독특한 스타일과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당연히 이건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의 영화는 강박적으로 짜여진 구도를 제시하며 그 안에 들어가는 인물들도 그 구도의 인위성에 어울리게끔 일부러 부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건 현실의 모습이라기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동화나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시점 혹은 예술작품 속에만 존재하는 이상향을 재현해 내려는 듯한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는 그의 영화 속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결핍들, 즉 현실에 정착하지 못하고 관계에는 균열이 나 있으며 부정적인 집단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그 요소들과 뒤섞여 미묘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 But I will say, he certainly sustained the illusion with a marvelous grace. 어쩌면 웨스 앤더슨은 자신의 인물들이 영화 속에서 얻어내는 해방이 진짜 현실에서는 얻기가 어려운 것임을 이미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도전하기 힘든 모험과 그를 통한 해방과 성장을 영화에서 다루며 자신의 이상향이 존재하지 않는 이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인 환상적인 비현실을 구축하기 위해 그 특유의 대칭 구도와 카메라 움직임 그리고 의도된 부자연스러움을 일부러 집어넣고 있는 것이겠죠. 현실에서 이룰 수 없다면 아예 완전한 비현실로 넘어가서 그 안에서라도 마음껏 만끽해보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 앤더슨 영화 속 그 감박적인 대칭 고도는 그가 자신의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해 놓기 위해 쳐놓은 일종의 경계선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차적인 이유들은 다 제쳐놓고 미학적으로 아름답다는 바로 그 이유에만 집중해도 되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웨스 앤더슨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결론에 다다랐는지는 알 수 없어도 덕분에 우리는 극장과 집안에 편하게 앉아서 미술관을 거닐어야만 볼 법한 훌륭한 회화 같은 장면들을 쾌적하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웨스 앤더슨의 다음 영화를 보신다면 현실을 벗어나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하는 꿈 많은 소년 웨스 앤더슨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영화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